함수 fx는 2의 x승분의 x에 대하여 구간 2의 12승분의 1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gt라는 놈이 있는데, 이 gt는 0부터 12까지 절대값 fx 빼기 t를 정적분한 놈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gt가 t는 k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이때 방정식 fx는 equal k의 실근의 최소값이 a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g'1 플러스 자연로그 a분의 6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요, 먼저 fx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고요,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거 도함수 그려보면요, 구해보면 2의 2x승분의 이거 뭐예요? 몫의 미분법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해봤자 1, 분모 그대로 써주시고 분자는 그대로 두고 분모 미분해봤자 2의 x승이죠. 그래서 분자 분모를 2의 x승으로 나눠주고 나면 결국 남는 놈은 2의 x승분의 1-x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f의 프라임 x를 보면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양수죠. 왜냐하면 이 x승은 항상 양수고, x가 1보다 작으면 분자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였다가 x가 1일 때는 0 되고요, x가 1보다 커지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의 좌우에서 양영음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극대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1에서 극대값 하나를 갖는 그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요걸 x축, 요걸 y축이라고 해볼까요? 자, 1일 때 극대값을 가지니까 대충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게다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f의 프라임이 양수니까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고, x가 0일 때에는 fx 함수값도 0이 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면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요. 그 다음 1보다 큰 쪽에서는 f의 프라임이 계속 음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감소하는 형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요 놈에서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2의 x승과 x중 이 둘 다 어디로 가요?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y는 equal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고 y는 equal 2x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지죠. 따라서 얘는 0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양수를 유지하면서 0에 가까워진다 그랬으니까 그래프는 계속 감소하지만 x축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gt라는 놈이 어떻게 정의가 됐냐 하면 0부터 12까지 fx 빼기 t의 절대값을 정적분한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범위에서 정의되었다라는 건 이 범위는 누구의 범위겠어? 이게 바로 t의 값의 범위다 이거야. t의 범위. 맞죠? 그러면 t라는 것은 어떤 거냐? 2의 12승분의 12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정의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 봤더니 요 놈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 놈이 f의 얼마? 12 요 함수값이랑 똑같더라 이겁니다. 결국 여기가 1이죠. 그 다음 1에서 극대를 갖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쯤이 1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12에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줄을 올려봅시다. 그쵸? 그러면 요때 요 함수값보다는 t가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 이 y는 equal t를 그린 건데 이 y는 equal t가 얘보다는 더 위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 gt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될 텐데요. 요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 옆에다가 하나를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본다면, 자, 먼저 y는 equal t가 지금 요 위치보다는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 놈이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쯤 있는 경우와 그 다음 y는 equal t가 완전히 더 위로 올라와서 여기쯤 있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fx 빼기 t의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 하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 그래프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영역의 넓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쉬운 것부터 가볼까요? 얘가 이렇게 있다라면 결국 GT라는 놈은 바로 이 부분의 영역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맞죠? 그래서 요 넓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y는 t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바로 요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 그 다음 요 부분의 넓이 세 개의 넓이의 합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경계가 어디냐 하면 바로 1에서의 f의 함수값이에요. 그치? 그래서 f의 1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f의 1은 이꼴 2분의 1인데 이놈이 1보다 작죠? 예, 따라서 이 그래프는요. 요 놈은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그린 거고요. 요 그래프는 t가 2분의 12분의 1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은 케이스를 그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 중에 G'1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럼 G'1은 2분의 1이 1보다 작으니까 결국 t가 2분의 1보다 클 때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상황을 보셔야 되고요. 이때 GT라는 놈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결국은 0부터 12까지 그냥 누가 더 커? y는 이꼴 t가 더 위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t에서 누굴 빼는 거야? t에서 fx를 뺀 놈을 x에 대해서 정적분해 준 놈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요 놈은요. 그냥 이거 적분해 봅시다. 그러면 x에 대한 적분이니까 t는 상수 취급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large fx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당연히 large fx를 미분한 놈이 누구다? small f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놈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12까지 정적분하는 건데 해보면 여기 12t가 되고요. 그 다음 빼기 f의 12가 되고 빼기 0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f의 0이 되는데 어차피 라지 f의 10이나 라지 f의 0은 전부 상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g의 프라임이니까 이 상황에서 g의 프라임 t라는 놈은 그냥 12죠. 왜? 얘도 상수니까 미분하면 0, 얘도 상수니까 미분하면 0, 얘만 미분하면 12가 남습니다. 따라서 t에 1을 대입하더라도 얘는 12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낼 수 있는 요 값은 요거는 12구나 라는 걸 한 방에 알아내실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최소가 될 때가 언젠가를 찾아야 되는데 요 놈이 최소가 될 때는요. 이런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요런 경우 어딘가에서 최소가 나오겠죠. 그치? 왜냐하면 얘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이가 점점점 커지니까 요 놈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요때 언제 발생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이제 요쪽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지워버리고요. 요걸 갖고 한번 놀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했을 거예요. 언제 최소가 될지를 몰라서. 근데 이거는 이 y는 이꼴 t와 y는 fx의 대소관계가 바뀌죠. 그래서 그 바뀌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와 그치? 여기입니다. 근데 이 값들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y는 이꼴 t에서 t 값이 왔다 갔다 하면 그죠? 당연히 요 교점들도 바뀌겠죠. 결국 이 교점을 상수로 놓으면 안 되고요. 이 교점 역시 t에 따라서 달라지는 함수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값을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는데요. 이렇게만 놓으면 얘가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냥 상수 알파 베타인 것처럼 보여서 안 되고요. 요 놈을 알파 t 이것도 t에 대한 함수다. 그 다음 요 놈을 베타 t 역시 t에 대한 함수다.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f에다가 알파 t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놈을 넣으면 그때 함수값은 누가 돼야 돼? t가 돼야 되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고요. 똑같이 f에다가 베타 t라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그놈의 함수값도 t구나. 요거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지? 자, 그렇다면 이때 gt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바로 인테그랄 원래는 그냥 0부터 12까지지만 대소관계 fx와 t의 대소관계를 고려한다면 자 0부터 알파 t까지는 누가 더 커요? t가 더 크죠. 그래서 t 빼기 fx d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알파 t에서부터 베타 t까지는 뭐가 되냐 하면 누구가 더 커요? fx가 더 크죠? 그래서 fx 빼기 t의 dx가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베타 t에서부터 12까지는 누가 더 커요? 오히려 또 t가 더 크죠? 그래서 t 빼기 fx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gt가 최소가 되는 t의 값이 얼마인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을 미분해 볼 거예요. 근데 이 놈을 미분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적분한 다음에 적분한 놈을 도로 미분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요 놈을 적분한 놈을 다시 미분해 보면 자, 요 놈은 이게 x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습니다. tx가 되고요. 요 놈은 그냥 라지 fx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라지 f를 미분한 놈이 스몰 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은 0부터 알파 t까지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x에다 넣으면요. t 곱하기 알파 t가 되는 거고 빼기 라지 f의 알파 t가 됩니다. 그 다음 0 넣으면 0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f의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을 지금 우리는 g'을 구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건 g' 구하는 건 조금 이따 해볼까요? 그래요. 그럼 조금 이따 해봅시다. 그러면 요 놈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 똑같죠? 얘는 라지 fx 빼기 tx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누구하고 누굴 넣는 거야? 알파 t와 베타 t를 넣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요놈은 뭐가 되냐 하면 f의 베타 t가 되고요. 그 다음 빼기 t의 베타 t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 뭐가 됩니까? f의 알파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 t의 알파 t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요놈 세 번째 거 요거 해보면요. 이거는 여기다 그냥 해볼게요. 요놈은 역시 tx 빼기 라지 fx가 되는데 얘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베타 t부터 12까지 정적분하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놈은 12t 빼기 라지 f의 12 그 다음 빼기 t의 베타 t 그 다음에 플러스 f의 베타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이제 gt예요. gt. 그래서 gt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얘가 최소값을 갖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은 거니까 g't를 구해보는 거죠. 그럼 g't를 구할 때는 요거 미분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미분하면 요놈은 곱의 미분이니까 t 미분하면 1이고 알파 t 남습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t와 알파 프라임 t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요놈은 미분하면요. 요건 또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라지 f의 프라임의 알파 t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 t를 곱해줘야지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죠. 그 다음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지 f의 프라임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 스몰 f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요 놈이 뭐가 되냐 하면요. 스몰 f의 알파 t가 되는 겁니다. 근데 스몰 f의 알파 t는 여기 있네요. t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요 놈이 그냥 t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싹 지워버리고 여기를 t라고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t 곱하기 알파 프라임 t 빼기 t 곱하기 알파 프라임 t니까 이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간단하게 알파 t만 딱 남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놈을 미분하면요. 파란 거 미분하는 겁니다. 요거 미분하면 똑같이 라지 f 프라임의 베타 t가 되고요.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베타 프라임 t가 곱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건 곱의 미분이죠. 베타 t 마이너스 t 곱하기 베타 프라임 t가 되고요. 그 다음 요거 미분하면 똑같이 라지 f 프라임의 알파 t가 되고 곱하기 알파 프라임 t가 됩니다. 그 다음 요거 미분하면 플러스 알파 t가 되고 플러스 t의 알파 프라임 t가 되는데 똑같죠? 요거 누구야 요거? 요 놈이 f의 베타 t가 되는 거고요. f의 베타 t도 t 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이 그냥 t다라는 거니까 요거 다 지워버리고 요 놈을 그냥 t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t. 그 다음에 라지 f 프라임의 알파 t도 누구랑 똑같겠어? 요거 t 되는 거 아시겠죠 이제? 요것도 t 됩니다. 됐지? 그러면
t 곱하기 베타 프라임 t 빼기 t 곱하기 베타 프라임 t 요거 두 개 같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곱하기 알파 프라임 t 플러스 t 곱하기 알파 프라임 t 요거 두 개 없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알파 t 빼기 베타 t만 남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지워버리시고 알파 t 빼기 베타 t만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요 놈을 미분하면요. 요거 미분하면 플러스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죠? 그 다음 요거 미분하면 빼기 베타 t, 곱의 미분입니다. t 곱하기 베타 프라임 t가 되고, 자, 요거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의 베타 t에다가 그 다음에 베타 프라임 t,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이거 뭐예요? 요 놈이 누구랑 똑같아? 스몰 f의 베타 t랑 똑같습니다. 그쵸? 근데 스몰 f의 베타 t는 위에서 뭐라고 했지? t 그랬네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이 그냥 t 곱하기 베타 t가 돼버립니다. 요렇게 싹 다 지워버리고 그냥 t 곱하기 베타 t가 되는데 마이너스 t 베타 t와 베타 프라임 t와 더하기 t 베타 프라임 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가 또 없어지네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지? 그래서 남는 거는 요거예요. 요게 다예요. 그러면 얘가 이꼴 0 되는 데에서 극대나 극소를 갖게 될 겁니다. 맞죠? 근데 가만 보면 요 놈이 2배의 알파 t에서 베타 t로 볼까요? 이렇게 넘깁시다. 우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한다면 베타 t에서 알파의 t를 뺀 거에 2배죠. 왜냐하면 베타 t 2번 빠졌으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베타 t고요. 알파 t였지 2배 알파 t였지만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알파 t니까 이놈이 이꼴 10이 되는 거죠. 네, 결국은 베타의 t에서 알파의 t를 뺀 놈이 얼마가 될 때? 6이 될 때가 이 함수 gt가 극대나 극소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얘가 극소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걸 만족하는 t 값이 극소를 갖는 게 맞겠죠. 네,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가 안 나왔을 테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놈이 아까 있던 그래프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12라는 게 여기쯤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y는 이꼴 t라는 놈이 그냥 여기쯤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제 y는 t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건 뭐냐 하면 여기 알파 t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 t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찾아낸 게 뭐였냐 하면요. 요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게 6이었잖아. 그렇다면 이제부터 얘를 그냥 알파라고 놓고요. 여기를 알파 플러스 6이라고 한번 놔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의 차이는 6 차이가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6이 되는 순간이 이 세 개의 넓이 있잖아. 이 넓이들이 뭐가 되는,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이라는 걸 이제 보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렇게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 세 넓이의 합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 보세요. 이 넓이가 원래는 요만큼이었잖아. 근데 얼만큼이 줄어드냐 하면 요만큼이 줄어듭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요만큼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원래는 요 부분의 넓이였는데 이 t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얼만큼이 늘어나냐 하면 이만큼이 늘어나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늘어나는구나. 요만큼이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래는 여기에서 요거 뺀 거니까 요 부분의 넓이였죠. 그런데 t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다라면 요만큼의 넓이가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녹색은 늘어난 넓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줄어든 넓이인데 이 늘어난 넓이와 줄어든 넓이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보면 돼요. 그런데 이거 생각하기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요. 요 직사각형을 한번 보세요.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본다면 만약에 요 높이 있죠. t가 줄어든 양이 얼마라고 해볼까?
요 간격, 요 줄어든 양이 그냥 D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말한 요 네모 있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긴 요 직사각형 전체의 넓이는 얼마냐 하면 가로의 길이가 12고 세로의 길이가 D예요. 그래서 전체 넓이는 12D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가 우리가 관심이 있냐 하면 바로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요 밑변의 길이가 6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D인 놈이 돼요. 그러면 이게 전체 넓이에서 이 6D가 정확히 반이잖아. 근데 지금 그거보다 늘어난 넓이가 더 많아요. 그쵸? 그러면 늘어난 넓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 뭐라고 쓸까? 늘어난 넓이는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고 6D보다는 크다는 얘기고 결국 줄어든 넓이는 왜? 늘어난 넓이가 6D보다 크다면 전체 넓이가 12D였으니까 당연히 줄어든 넓이는 6D보다 작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6D보다 크게 늘어났고 6D보다 작게 줄어들었다면 전체는 늘어난 걸까? 줄어든 걸까? 당연히 늘어났겠지. 왜냐하면 늘어난 양이 더 많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체로 보면 얘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교점 사이의 거리가 6일 때보다 T가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넓이는 더 늘어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싹 다 지워버립시다. 만약에 이 T라는 놈이 어떻게 된다라면 Y는 이퀄 T, 요 거리가 교점 사이 거리가 6 되는 것보다 더 위쪽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쵸? 이렇게 되고요. 그때 넓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본다면요. 원래는 요 넓이였지만 이제는 늘어나는 넓이가 어디냐면 이만큼이 늘어나게 됩니다. 맞죠? 요 까만 선 Y는 T에 비해서 그 다음에 얼만큼이 줄어드냐 하면요. 줄어드는 넓이는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으로 변했으니까 이만큼이 줄어듭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Y는 이퀄 12를 더 위로 그려봐야 되겠다. 더 얘를 위로 이렇게 그린다면 또다시 이쪽에서 늘어나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늘어나는 부분의 넓이는 바로 원래는 요만큼이었지만 이만큼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만큼이 늘어나게 돼요. 아주 그냥 왔다 갔다 난리도 아니네요. 요만큼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전체 요 간격, 요 늘어난 간격을 그냥 뭐라고 말한다면 요걸 D라고 말한다면 전체 이 네모의 넓이,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D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그 줄어든 넓이를 본다면 원래 여기서 요렇게 끊어서 보고 요렇게 끊어서 봐야 요 넓이가 6D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넓이의 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줄어든 넓이가요. 6D보다 작아요. 이놈이 6D보다 작습니다. 그치? 왜? 여기 네모가 6D인데 지금 요 영역, 주황색 영역은 그거보다 더 작은 거니까. 그럼 당연히 늘어난 영역은 12D에서 6D보다 작은 양만큼을 빼준 게 늘어난 거니까 얘는 6D보다 큽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늘어난 양이 줄어든 양보다 더 많다면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거죠. 그래서 다시 넓이는 어떻게 돼?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교점 사이의 거리가 딱 6인 경우가 극소가 되는 경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의 간격, 두 교점 사이의 간격이 6일 때가 극소가 되는 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요 때가 바로 언제냐면 요게 T는 이퀄 K다 그랬으니까 Y는 K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Y는 이퀄 K와 Y는 이퀄 fx의 교점 중 최소값 찾는 거였잖아요. 그죠? fx는 K의 실근의 최소값이 A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 본다면 요 알파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A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근 중에 다른 하나는 바로 A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이 fx의 함수식이 2의 x승분의 x이기 때문에 a일 때의 f의 함수값과 a 플러스 6일 때 f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f의 a라는 놈은 2의 a분의 a가 되는 거고요.
f의 a 플러스 6이라는 놈은 뭡니까? 당연히 a의 a 플러스 6이라는 놈은 또 좁네요. 자, 이렇게 오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의 a 플러스 6승분의 a 플러스 6이 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지금 함수값이 두 개가 똑같죠? 그쵸? 그래서 2의 a 승분의 a라는 놈은 2의 a 플러스 6승분의 a 플러스 6이고요. 양변에 똑같이 2의 a승을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곱해버리면 좌변에는 a만 남고요. 우변에는 2의 6승 남고 a 플러스 6이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양변에 다시 2의 6승을 곱하면 2의 6승 곱하기 a는 a 플러스 6이 되는 거고요.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왜냐하면 a가 양수인 건 지금 눈에 보이니까 2의 6승이라는 놈은 a분의 a 플러스 6이 되는데 이놈이 결국 1 플러스 a분의 6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1 플러스 a분의 6이라는 게 바로 요놈이더라요. 요놈이더라. 근데 얘가 지금 얼마였죠? 요놈이 지금 2의 6승과 똑같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G'1에다가 플러스 자연로그 2의 6승을 더한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G'1은 12인 거 이미 구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로그의 2의 6승은 6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18 이렇게 된 걸 구해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